안녕하세요. 굿 리스너의 주드 프라이데이입니다. 한국의 날씨는 어떤가요? 아직 춥죠? 끝 무렵에, 겨울 끝 무렵에 추위가 기승이라고 합니다. 꽃샘 추위는 뭐 한 3월 말 정도에나 오는 거죠. 아닌가요? 지금은 꽃샘 추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한겨울이라고 해야겠죠. 인도는 이제 겨울이 완전히 지나가고 낮에는 좀 덥기도 합니다. 사실 북인도 지역을 여행하기에는 2월만한 계절이 없습니다. 제가 한 6년간 살아보니까 뉴델리 지역을 중심으로 한 트라이앵글 뭐 어디가 있죠? 그 아그라라든가 아니면 조금 위에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뭐 요 밑에 있는 바라나시 쪽까지 2월이 가장 여행하기에 적당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혹시라도 인도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은 여름은 사실 너무 덥고요. 아, 너무 더워서 특별히 음식을 잘못 먹지 않았는데도 그 설사를 하시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날씨가 워낙 더워서 탈진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더운 날은 뭐 한 48도까지 올라가니까요. 48도, 49도까지 올라가니까 이런 날씨를 미처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 와서 음, 어, 여행을 왔으니까 무리하게 계획을 잡고 그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그 여행지에서 조금 움직이고 나면 바로 탈이 납니다. 멀리까지 와서 뭐 인도를 몇 번씩 여행 오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쵸? 뭐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야 두세 번, 뭐 네다섯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행지지만 인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지막 여행지라고도 하고 여행지의 끝이라고도 하는 곳이 인도라서 뭐 정말 한 번 오면 많이 오는 여행지인데요. 이왕 오시는 거 날짜를 잘 잡으셔서 여행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 저도 여행을 좀 하면 좋은데 그러려면 세이브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계절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무수히 많은 계절을 보냈음에도 이 계절이 바뀌면 또다시 좀 신선한 기분이 듭니다. 저는 사실 겨울이 싫습니다. 음, 인도의 여름은 매우 길고 매우 무덥습니다만 그래도 겨울이 더 싫은 것 같아요. 아직 겨울인, 한겨울인 한국에 계신 애독자 여러분, 어, 여기는 따뜻합니다. 굿 리스너 47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황선영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졸업을 앞두고 있는 고3 여학생입니다.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피아노 전공을 준비하고 있어서 음악하는 친구를 만나기가 힘든데 고2 때 바이올린 전공하는 친구를 만나서 2년 동안 정말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같은 대학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결국 그 친구만 가게 됐네요.
그러다 보니 저절로 제가 먼저 연락도 안 하게 되고 보는 것도 불편해지고 입시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에 회의감도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학창 시절에 같은 꿈을 가지고 준비했던 행복한 시간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친구들 야자할 때 음악실에서 같이 연습도 하고 학교 음악회에서 같이 연주했던 좋은 추억들을 주두님께서 그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사연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가 방송을 조금 늦게 하는 바람에 좀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그래요. 사연 고맙습니다. 피아노 좋죠. 피아노를 한 번쯤 쳐보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요. 이 피아노 같은 거는 어릴 때 좀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쉽지 않겠지만. 그래요. 다음 사연은 나미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왔네요. 댓글을 몇 개 툭툭 남기다 결국엔 여기까지. 아무래도 오늘은 이상한 날이에요. 그냥 이것저것 주절거리고 싶은 날. 캄보디아에서 온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편지를 다시 꺼내 읽은 건 대강 2주 정도 지났고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순간은 왜 그냥 천천히 말라가지 않는 걸까요? 그 안개꽃이 말라가듯 왜 천천히 말라가면 안 되는 걸까요? 언젠가 다시 움켜쥘 때, 그때 비로소 바스라져 바람에 흩어질 수는 왜 없을까요? 내 이름으로 만들었다며 즉흥 곡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릴 때 피아노 의자가 그렇게 좁던가 그저 필사적으로 건반만을 바라보며 고개를 들어 얼굴을 볼까 말까 생각을 데이지꽃으로 만들어 뜯고 또 뜯을 때 눈이 가득히 내리는 하늘을 볼 때 오케스트라의 조율 소리를 들을 때 노를 응시하고 달빛이 강렬하다는 것을 마주했을 때 가슴을 내리치고 숨을 틀어막던 그 순간이 그저 배경이 되었을 때 초점이 다른 곳에 맞춰질 때 내 커다란 홍채가 내 홍채가 커진다고 웃었을 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원래 홍차가 커진다고 몰랐냐며 웃으면서 그 아인 우진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댓은 고등학생들이 초면에 나눌 대화는 아닐 것 같네요 라고 말했지만 그 대화가 우리의 처음이었고 초면이었던 모든 것이 처음이었던 걸. 온몸을 감싸는 추상적인 모호함을 서로에게 조심히 건네면서 눈을 바라보며 깊게 침잠한다고 말하고는 했습니다. 벚꽃이 가득 피던 날 예쁘다며 손으로 쓸어내리고서는 그렇게 냄새를 따다주면서 대화가 이어지곤 했습니다. 내 어휘는 나를 그대로 끌어안았고 난 파묻혔지. 내 문자에 떨고는 했지. 내 음이 그대로 모니터에 넘겨 풍겨왔는데 삶을 춤추자고 웃었는데 나는 아직도 여전히 운명 같은 기적을 믿고 있는데 순간은 뒤를 돌아보지 않겠지만 다시 내 손을 잡고 내 앞으로 데려가 줄까? 횡설수설. 그냥 횡설수설이에요. 바스라지지 않을 기억을
계속해서 품고 있는데 억울하다고 칭얼거리는 이야기. 내 기억에 내가 새겨졌을지 그저 나부끼고 있을지 그냥 오늘 밤은 한없이 서러워서 혹은 어쩌면 그냥 내 얼굴이 옆에서 보고 싶어서 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요. 1997년 제가 대학교를 갔던 시절이었는데 아마 이때는 이런 글을 어딘가에 남겨도 크게 부담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2017년은 지금엔 이런 글을 남길 만한 곳은 군 리스너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요. 동의하시죠? 그래요. 이런 글을 남길 수 있는 곳은 현재 군 리스너밖에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거나 혹은 이런 댓글을 보신 분들이 계속해서 주드 프라이데이 군 리스너에 이런 글들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그 뭐랄까 좀 싸이월드틱한 감성적인 오붓한 글이잖아요. 그래요. 제가 연식이 좀 있어서 이런 글들도 무척이나 환영하는 바입니다. 심지어 읽어도 드려요. 이런 글을 적을 수 있고 이런 글을 읽어드리는 팟캐스트는 군 리스너가 유일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우리끼리 이렇게 재밌게 놀자고요. 고맙습니다. 그래요. 이런 그 제가 지난주에 마이마이님의 글을 그림으로 그려드렸는데 그 마이마이님이 다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마이마이님이 그 마이마이님이 맞으신 거겠죠? 다른 글인가요? 맞죠? 그래요. 며칠 전에 얘기했었는데 마음 털어놓을 만한 곳이 없어서 다시 여기 와서 끄적이게 되네요. 보세요. 여기밖에 없다니까요. 사람 욕심이라는 건 정말 끝이 없나 봐요. 부담을 주기 싫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싶었는데 조급한 마음이 저도 모르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나 봅니다. 곧 있으면 그 친구의 생일입니다. 간단하게 보고 싶었는데 평일 저녁은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욕심이 다시 절 떠밀었네요. 결국엔 이런 얘기가 부담스럽단 얘기로 이야기가 끝났고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에선 축하조차 부담이 된다는 게 가슴이 아프네요. 그 친구에게 부담이 되는 건 평일 저녁, 다음날 출근, 이런 상황이 아니라 제 마음이겠지요. 부담을 주지 않고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혼자 바라만 보는 것도 부담이면 그냥 제가 눈을 감아야 하는 걸까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요. 마이마이님. 그 예전에 제가 그 군 리스너의 사연을 읽고 그림을 그린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틀 전에 인스타그램에 다이렉트로 메시지를 남겨주셨어요. 그때
다시 만나고 싶었던 그분과 다시 만나게 됐다고요. 제가 그림을 그려드렸으니까 다시 만나게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어, 기적의 군 리스너가 어, 흥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뭐 시간이 있다면 음, 그냥 시간을 조금 그 길을 터서 뚝을 터서 흘려보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지내보니까 정말 안 될 것 같지만 다 됩니다. 특히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음, 그런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시는 게 좋아요. 음, 그래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쩌면 다시 만날 수도 있고요. 그래요. 아닐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아쉬워하진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다시 어, 오실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다는 아, 그런 마음이 조금 어, 저에게는 음, 기쁨이 되는 죄송스럽지만 그렇네요. 이런 글을 남길 수 있는 마지막 공간이었던 라디오 천국이 종영하면서 이제는 어, 정말 군 리스너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아마도 이 방송을 오래오래 계속해야 될 것 같은 어떤 무거운 책임감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사연. 다음 사연은 죽다살고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군 제대 후 복학 전에 알바를 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알바를 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그 애는 저희 옆 가게 알바생이에요. 첫 만남은 가게 회식을 옆 가게와 같이 하게 되어 알게 되었고 활발한 친구라 금방 대화를 나눴고 서로 연락도 하고 회식 자리에서도 몇 번 보고 의외였지만 한 번은 저와 제 친구들이 있는 술자리에 대뜸 와서는 같이 얘기하고 논 적도 있습니다. 솔직히 안 설렐 수가 없는 애였어요. 가게에서 일할 때 초록빛 도는 연두색 머리를 묶고 일하는데 가끔은 그 애가 보고 싶어서 그랬는지 담배 피고 온다는 핑계로 가게 밖에서 몰래 힐끔힐끔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군 제대 후 복학하면 곧 있으면 취업이고 정말 열심히 준비해야 해서 연애를 할 때가 아니다라는 다짐을 해서인지 마음은 가는데 생각으론 자꾸 안 된다 안 된다 했어요. 설레지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정이 좋은 기억으로만 남기기 위해 더 이상 미련스럽고 구질한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연락에 답하지 않고 마주하지 않는 것이에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내일 토요일 그 애가 알바를 그만둔다는데 이성과 달리 마음은 한쪽이, 마음 한쪽이 표현할 수 없게 뭔가 그러네요. 아직은 어른이 덜 되었나 보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죽고살기 님이요. 와우.
그러지 말아요. 아, 물론 그 연애를 하는 게 취업에 방해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지만, 음, 요즘 너무 취업하기가 어려워서, 그, 큰 문제이긴 합니다만, 음, 그렇다고 해서, 그, 이렇게 보기만 해도 설레이는 그 사람과, 어, 이야기도 하고, 연락도 하고 하는 관계를 애써서 단절하려고 하는 노력은 정말 뭐랄까 쓸데없는 짓 같아요. 아, 그 물론 저도 그 나이 때에 이렇게 그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음, 꼭, 꼭 그랬던 것 같지만도 않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냥 솔직하게 좀 얘기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그, 그 말이 이상한가요? 그, 내가 관심이 있는데 지금, 어, 취업도 걸려 있고, 졸업도 앞두고 있고, 음, 자주 만나서, 하기는 힘들겠지만, 음, 가끔이라도 연락이라도 자주 하면서, 음, 친구가 되어줄 수 있겠냐라는 말이 이상한가요? 어, 물론 제가 보기엔 그 여자분이 이 죽다 살구님을 뭐 그렇게 굉장히 그 혐오하거나 기피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아닌 것 같지만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렇다면은 뭐 지금 당장 사귀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연락을 하면서 가깝게 지내면서 뭐 고민 상담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어, 그렇게 그 죽고 살고 당신의 시간을 방해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음, 그 삶에 그 응원이 되고 위로를 주는 사람을 찾는 거는 결코 쉽지 않아요. 음, 만약에 혹시라도 그분께 연락이 왔음에도 아직 답장을 보내지 않으셨다면 어, 한번 연락을 해보세요. 연락을 하셔서 지금 당신이 가진 사정을 어, 편안하게 얘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사실 평범한 대화는 그런 솔직함에서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많은 거고요. 음, 나는 너와 친분 관계를 맺고 싶지가 않다. 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바로 그만두십시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뭐 당신의 삶에 설레임을 주는 사람을 알고 있다는
연락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당신이 기나긴 어, 취업을 향한 전쟁에 나감에 있어서 큰 힘이 되어줄 겁니다. 그래요. 말하기가 어려우면 편지를 쓰세요. 카톡 보내지 말고요. 이런 얘기는 카톡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손편지를 쓰는 겁니다. 손편지를. 손편지를 쓰라고 제안해주는 어, 미디어는, 방송은, 라디오는, 팟캐스트는 군 리스너가 유일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댓글을 적었겠죠. 그래요. 그 손편지가 의외로 큰 힘이 있습니다. 솔직함이 묻어나는 글씨를 못 쓰신다고요. 괜찮아요. 손글씨를 못 쓰면은 이걸 어떡하죠? 글씨 연습을 하세요. 정말이에요. 그 글씨를 못 쓴다고 그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연습을 하세요. 뭘 보고 연습을 하느냐? 그냥 그 명조체를 보고 따라 쓰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남성분이니까 그냥 또박또박 글씨를 쓰는 연습을 하면 돼요. 그래요. 그 괜히 그 잡지에서 글씨 죄송합니다. 갑자기 글씨를 못 쓴다는 그 순간에 그 테러범들이 쓰는 방법들 있잖아요. 잡지에서 글자를 오려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고백을 하는 그런 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갑자기 빵 터졌네요. 손글씨 추천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다음 사연은 SO8286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네요. 오늘은 남성분들이 꽤 많네요. 역시. 제가 21살 의경으로 군 복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러고 그저 그런 날을 보내는데 갑자기 너무 뜬금없이 친한 친구가 소개팅을 잡아 놓았다고 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군인 신분이었기에 굉장히 걱정도 되고 막 연애를 하고 싶은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첫 만남은 건대에서 시작했는데 그때 이후로 연락하고 점점 발전하여 연인 관계가 됐습니다. 정말 다른 인생을 살듯이 너무나도 행복하게 나날을 보내고 행복한 저녁도 하고 제대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제가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서 지방에 내려가고 또 그 친구가 집안 사정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안 좋은 조건이 겹치고 결국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능력 있고 착하고 뭐든 잘할 수 있는 아이인데 다른 사정 때문에 꿈을 못 펴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안 그래도 상처가 많은데 제가 너무 많은 상처를 안겨주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 제 자신이 밉습니다. 제발 모든 상황이 진전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리어 그 친구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행복하고 이젠 아프지 말고
다시 한번 얼굴 보고 싶지만 그럼 난 정말 나쁜 사람이겠지. 이기적인. 꼭꼭 잘 돼야 한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잘 돼서 길 걷는데 웃으면서 행복해하는 너를 스쳐 지나가고 싶다라고 SO8286님이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어떤 자신이 미처 경험하지 못했거나 돌파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 닿게 되면 이런 행동을 합니다.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그런 조바심이 나는 상태에서는 잘 타협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성적인 대화를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사건을 해결하는 것보다 뭐랄까 사건에서 멀어지고 싶어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분도 아마 미처 겪어보지 못한 그런 행복한 순간들에서 벗어나고 또 자신에게 닥친 그런 상황을 정리하기에는 조금 미숙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지금은 잘 안 풀리는 시간이지만 미련이 있다면 여기에 군 리스너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셨다는 건 아직도 애정이 남아있다는 그런 증거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요. 역시 취업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취업 준비를 하는데 좋아하는 사람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요. 역시 공부를 하시면서 노트에다가 짧은 편지를 쓰세요. 그 짧은 편지들을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보내세요. 이런 편지를 더 이상 보내지 말라는 오는 족족 태워버리고 있다는 회신을 받기 전까지는 계속 보내십시오. 스토커라고 느끼는 상황은 아마 어떤 표현을 받을 것 같아요. 어떤 뭐 연락을 받겠죠. 불쾌하다거나 부담스럽다거나 그런 회신이 온다면 그만두십시오. 그때는 빨리 접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쩐 일인지 이번 주에는 손편지 전도사가 된 것 같은 그런 밤이네요. 그래요. 사연 고맙습니다. 다음 댓글은 유선엽님이
항상 좋은 그림 잘 보고 갑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끝이에요. 고맙습니다, 저도. 항상 와서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요. 이 그라폴료도 이 구독하기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되나요? 그래요. 그 팔로잉이 돼서 자신이 팔로잉하는 글을 계속 어,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다음 사연은 키미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미국에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영어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그 여기 영어 번역 보기에 클릭을 하면은 바로 번역이 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번역이 썩 훌륭하진 않군요. 아무튼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의 그 가장 소중한 순간은 제가 저의 할머니와 함께 캐톨릭 성당에 갔던 기억입니다. 그때 저는 10살 혹은 11살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할머니가 항상 그녀의 머리 위로 가벼운인가요? 밝은? 가벼운 쇼를 쓰고 계셨던 거를 기억합니다. 할머니는 야채가 담긴 플라스틱 바스켓을 가지고 계셨고요.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어요. 그때가 처음이자 저희가 함께 했던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때가 정말 저에게는 아름다운 순간이었어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요. 멋지네요. 할머니와 했던 처음이자 유일한 시간을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래요. 갑자기 저희 할머니가 떠올라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하. 그래요. 사연 고맙습니다. 그림을 그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네요. 이런 기념비적인 사연, 영어 사연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사연은 향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친구에게 소중한 선물을 주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제 남자친구는 이달 말에 만난 지 1주년이 되고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를 아껴주는 소중한 친구입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스윙 댄스를 함께 즐기는데 춤을 추는 동안 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눈빛에 점점 빠졌답니다. 각자 일이 너무 바빠서 자주 못 만나고 있지만 곧 있을 1주년에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어 고민하다가 1주년 선물로 주드 프라이데이님의 그림으로 엽서를 만들어 편지를 써주고 싶었답니다. 저와 취향이 비슷한 친구이기에 분명 주드 프라이데이님의 그림을 좋아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워낙 작가님의 팬이라 결혼 후 집에 액자로도 걸어두고 싶습니다. 푸르른 자연을 배경으로 사랑스럽게 스윙 댄스를 하는 저희 모습을 주드 프라이데이님의 그림으로 간직하고 싶어요. 항상 마음 따뜻한 이야기와 그림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향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왜 웃었냐면요. 이, 그, 스윙 댄스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아, 이해합니다만, 푸르른 이 자연을 배경으로 왈츠라든가, 미뉴에트라든가, 이런 춤곡은 뭐, 그럴저럴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스윙 댄스를 추는 장면은 뭐랄까,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요. 스윙. 이 춤에 대한 그 어휘를 볼 때마다, 아, 저는 쉐리 댄스라는 영화가 떠올라요. 일본 영화인데, 미국에서도 리차드 기어가 나와서 다시 리메이크 했던 영화가 있는데, 그, 처음 영화는 일본 영화였고, 이게 한국에 일본 영화가 들어오면서 가장 호응이 좋았던 영화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때 들어왔던 영화가 뭐였죠? 러브레터라든가 러브레터와 함께 쉐리 댄스도 함께 큰 공감을 얻었던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 일본 영화. 저는 일본 영화를 무척 좋아하는데 배우들의 살짝 과장된 연기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을 느끼시는 관객들도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전 뭐랄까 좀 그런 좀 살짝 억지스럽기도 한 그런 연기가 또 재미있게 느껴져요. 그 타케나카 나오토 씨의 그런 표정 연기라던가 그런 것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야쿠쇼 코지는 그래도 좀 아, 스탠다드한 연기를 굉장히 심도 있게 표현하는 배우 중에 한 분이지만 아, 상황이 배우들을 몰고 가는 그런 재미들 정말 재밌게 봤어요, 쉐리 댄스를. 그래요. 갑자기 그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일리노 어릭비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눈이 펑펑 내렸다. 한국에 와 있는 동안 눈이 보고 싶었다던 내 친구가 떠올랐다. 그 친구는 결국 눈을 보고 가지 못한 아쉬움을 두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아쉬움은 오늘 펑펑 내렸다. 나는 그 모습을 찍어 친구에게 보내주었다. 친구야, 눈이 펑펑 내려. 드라마 도깨비가 드디어 끝이 났다. 사랑하는 도깨비를 남겨두고 죽은 도깨비 신부. 전생의 사랑을 이루지 못한 저승사자와 써니씨, 그리고 앞서 저승사자의 찻집을 들린 수많은 영혼들까지 아쉬움을 남기고 죽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런 미련을 비치지 않은 채 하늘을 향한 문을 열었다. 모두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아쉽지만 감사함이 느껴지던 표정. 인생은 너무 거대하니 하루를 예로 들었을 때 이 얼마나 완벽하지 않으며 실소투성이인가. 하루라는 것은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자.
다짐해도 금세 후회가 밀려오고 회한으로 머리가 가득 찬다. 그런데 사실 이 빈틈 많은 하루가 내 인생이 그 자체로도 완벽한 하루이며 인생이다. 모든 아쉬움이 모여 인간을 이루고 세상이 이루는 법이다. 때로는 그 아쉬움이 눈물을 만들겠지만 뒤돌아보라. 그 아쉬움들이 당신을 움직였고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었다는 걸. 그러니 너무 아쉬워 말길. 모든 것에. 친구야, 너의 아쉬움이 오늘 예쁘게도 내렸더라. 너의 아쉬움이 세상을 아름답게 했더라. 그게 내 눈에는 눈보다 예뻤어. 그런데 이렇게 눈이 내렸는데 내가 여기 없다는 게 너무나도 아쉬웠어. 내가 눈이 오길 기다렸듯이 나는 내가 이렇게 눈처럼 예쁘게 오길 기다릴게. 아, 오늘 정말 아쉬운 하루였어. 눈이 예쁘게 내린 그날 눈을 보고 가지 못해 아쉽다는 친구와 본디 완벽이란 아쉬움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드라마 도깨비의 메시지가 교차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감정 예쁘게 간직하고픈 마음과 동시에 친구에게도 전달하고 싶어서 주드 프라이데이님께 제 글을 들려드립니다. 주드님은 제 마음에 공감하시나요? 그럼요, 공감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뭐랄까요? 감상적인 글을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요. 이번 주 군 리스너는 여기까지입니다. 싸이가 없어졌어. 싸이월드가 없어져서 라디오 천국이 사라져서 아쉬운 분들이 계시다면 군 리스너가 있습니다. 이곳에 당신의 감성을 듬뿍 녹인 글들을 사연을 남겨주시면 제가 빠짐없이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주에 한 분씩 사연을 골라서 그림으로도 그려드립니다. 네이버 그라폴리오와 함께하는 군 리스너 뭐라고 작별 인사해야 할지 너무 큰 운을 띄어서 그래요. 좋은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드 프라이데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굿나잇 혹은 굿모닝.